비상계엄 사태 이후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계란, 축산물 가격도 고공행진하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등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경제 관련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1.9%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우리 국민분들한테 지금 물가가 1%밖에 안 올랐어, 2%도 안 올랐어라고 하면 거의 안 믿으시겠죠. 그럼요. 체감은 네. 훨씬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체감 물가, 바꿔 말하면 먹거리 물가, 밥상 물가, 외식 물가 때문인데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1.9%지만 먹거리 관련한 가공식품만 보면 4.1%, 거의 뭐 2배 가깝겠죠. 예. 축산물 쪽으로 가면 5.5%나 또 먹기 때문에 밥상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금 네. 이따 또 우리가 얘기해 볼 달걀 같은 경우가 가장 예. 많이 올랐는데요. 무려 예. 11%가 오른 상태여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특히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달걀이 지금 4년 만에 최고 가격이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가격 현황을 좀 보고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판에 7,034원. 이게 1년 만에 11.5%가 올랐고요. 네. 서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서울은 7,300원이 넘습니다. 아마 이게 5,000원대로 체감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서울 기준으로만 보면 벌써 계란값이 15%나 상승한 건데요. 네. 이유를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요. 뭐 특별히 우리나라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어떤 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하고 특히 수급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통 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것이 있는가 하나하나 그다음에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마도 최근에 이제 브라질 쪽에 조류독감 나오면서 또 미국에서의 계란값이 들썩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파들이 좀 오면서 유통 쪽에서의 일부 교란도 있지 않았나 이런 또 의심도 되는 형국입니다. 네. 자, 근데 뭐 달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소나 돼지고기 가격 등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데 미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트, 축산물 쪽인데요. 네. 축산물이 꽤 오랫동안 좀 안정세를 차지하다가 지난달부터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쇠고기 같은 경우가 5%, 특히 돼지고기는 8%가량 상승을 했는데 네. 여름철이 되면 여기저기 또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전통적으로 6, 7, 8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좀 상황은 심각하다 하고 달걀 가격까지 함께 오르고 있으면서 네. 크게 보면 축산물 가격이 현재 먹거리 쪽 가격, 밥상 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근데 지금 축산물 쪽도 뚜렷하게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네. 큰 난리가 났었고 우리도 지금 당국이 긴장했던 부분은 닭고기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빠른 대처도 좀 했었고 브라질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동장 외에서 다른 쪽에 있는 닭고기는 또 수출을 해준다라고 하고 또 받아주게 되면서 아직까지 닭고기 가격 쪽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도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예. 반면에 돼지고기와 쇠고기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당국에서는 일단 물량을 푸는 것들 그리고 유통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교란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가격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먹거리 가공식품 가격이 우리 국민들의 한 뭐 3, 4, 5월 달에 느꼈던 이 체감 물가를 가장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저 라면 2,000원 발언에 팩트 체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2,000원 이상 하는 라면은 이제 우리가 뭐 스페셜 라면, 이제 고퀄 라면 쪽입니다. 예. 네,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각 라면 회사들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기준으로는 1, 2%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라면, 뭐 안성탕면, 삼양라면, 또 신라면 이쪽은 900원에서 한 1,100원 사이에 포진이 돼 있고요. 작년에 히트작이었죠. 불닭볶음면이 편의점 기준으로는 1,200원대, 1,3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라면 2,000원 발언을 했을까? 네. 이제 그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았겠죠. 네. 뭐 2,000원 라면을. 그러면 왜 콕 집어서 라면 2,000원 얘기를 꺼냈을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먹거리 가공식품 회사들, 뭐 농심이라든가 삼양식품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네. 이제 과거에도 먹거리 가격, 특히 가공식품은 안 올리고 있다가요. 대선 직전에 한번 몇 년짜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작년과 올해를 놓고 보면 작년 12월에 이제 탄핵 이후에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 나오고 올 1, 2, 3월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라면, 빵, 뭐 먹거리가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싹 다 이제 이 식료품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놨거든요. 네. 아마 이 여파가 계속해서 밥상 물가, 먹거리 가격도 함께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 라면 2,000원 이거 진짜냐라고 이야기한 그 이면에는 실제 뭐 2,000원짜리 라면이 많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3, 4, 5월에 많이 올려놨던 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좀 하나의 뭐 경고성 멘트 좀 그런 이면도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식품 물가를 잡아야 될 텐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밥상 물가, 먹거리 쪽도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물가라는 게 가령 유가가 오르고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나오는 이 인플레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 가령 지금의 초콜릿 가격 오른 거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코코아 예. 가격 때문에. 뭐 유가가 오른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기름값이라든가 곡물 가격 자체에 큰 변화는 없거든요. 오히려 안정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밥상 물가, 먹거리 물가가 올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아마 1차적으로는 유통개혁 쪽으로 많이 볼 것 같아요. 유통 라인에 있어서 누가 좀 폭리를 취하거나 왜곡을 시키는 그런 세력이 있지 않나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책무들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당국이 할당 관세라든가 물량을 좀 풀면서 당분간은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올 여름 내내는 이 밥상 물가, 먹거리 물가가 뭐 비상경제 TF 회의에 가장 한 꼭지는 늘 차지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밥상 분위기와는 다르게 자, 국내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네. 지금 연고점도 돌파했잖아요, 코스피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인들이 언제까지 우리 주식을 사들일까요? 그걸 보려면 지금 왜 외국인들이 예.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우리 주식을 이렇게 폭식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달만 해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9개월 연속 순매도 뭐 거의 IMF 때만큼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지난달 그리고 이달 들어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실은 계속 사면서 뭐 3조 이상 벌써 이달 들어서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스피를 2,880선 위로 뭐 이번 주에 빠르면 2,900도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들이고 있는데 네. 왜 사냐? 크게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크로 지표로는 원화 강세 부분입니다.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아마 미국의 방침, 트럼프 정부의 핵심도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원화 강세를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차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증시, 기업의 성장성도 보지만 이런 외환 부분,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매크로로 들어온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제가 봤을 때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증시 부양.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 부양이라는 표현보다 K 증시 저평가 해소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네. 주주 환원이라든가 뭐 기업 구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 아마 이런 것들을 발맞춰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일본을 통해서 한번 이 PBR, 저 PBR이 회복되는 밸류업에 대한 그 현실을 느껴봤거든요. 이제 정부가 저평가된 주식을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상당 부분 일본 증시가 뭐 급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한국 주식을 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가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코스피 5천은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주가를 맞추거나 이런 부분은 뭐 힘든 부분은 네. 있지만 지금 이 기조만 계속 유지한다면 글쎄요, 뭐 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K 증시 저평가는 상당 부분 해소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의 PBR을 보면 뭐 대만이라든가 유사한 일본 증시에 비해서도 택도 없이 이제 낮은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력들이라든가 뭐 증시에 대한 부양 정책들을 유지한다면 상승 기조라든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에는 큰 변화 없이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걸림돌 가장 지금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죠.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적으로는 이제 부양 정책과 상법 개정 등의 투명성 제고, 외적으로는 이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상당 부분 K 증시의 선방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미중이 영국에서 지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 뭐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50분 넘는 통화를 했고요. 트럼프 스타일이 탑다운이잖아요. 네.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나온 실무진들이 런던에 가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는 저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하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오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날아왔어요. 저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당히 강성이거든요. 예. 그렇긴 하고 이쪽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나오고 있어서 1차 회의는 실은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스캇 베센트는 괜찮은 협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만큼 쉽게 풀리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당장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둘째 날 협상을 또 돌입하게 되거든요. 예. 내용 좀 봐야 되겠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에는 관세 협상이 아니에요. 뭐 관세 깎아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네네. 미국은 중국한테 히토르 제한 빨리 풀어라. 왜 푼다면서 안 풀고 있느냐. 중국은 미국한테 반도체 규제 풀어달라. 엔비디아 칩 우리도 사야 된다. 이 두 개를 놓고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새벽까지 나온 뉴스를 좀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규제 완화는 해주되 뭐 화웨이 칩 이런 거 써도 되되 네.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은 그건 못 내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풀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